안녕하세요, 마음마루입니다. 오늘은 그 악성 나르시시스트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살면서 한 번이라도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해보신 분이라면 나르시시스트와 관계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그런 나르시시스트가 마음속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끔찍할 거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힘든데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이 마음 구조에서 나르시시스트를 품고 사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표면적으로 보면 어떤 분들이냐면 미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유 미안해요, 죄송해요, 뭐 특별히 정말 미안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도 습관처럼 그렇게 미안해 하시고요. 자기를 방어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미안할 짓을 하질 말지 왜 저러지, 뭐 그렇게 미안할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사과를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미안하다는 얘기를 입에 달고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해당될 수 있고요. 또 그 자기를 굉장히 못마땅하시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이 다 나를 싫어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요 정말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뭔가 부족하고 결함이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인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르시시스트를 마음속에 품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주라고 하잖아요. 학생주임, 마음속에 그런 학생주임이 있는 거죠. 맨날 나를 비판하고 처벌하고 감시하고 검열하고, 어쩌면 그 나르시시스트적인 그런 부모님이 그냥 마음 안에 그냥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나르시시스트들과 나르시시스트를 품고 사시는 분들이요, 공통점이 있어요. 두 분 다 이제 자기애적 결핍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자기애적 결핍이 뭐냐면은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으로는 절대 사랑받을 수 없다. 존재 가치도 없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는 괜찮을 수 없다. 지금의 나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이런 불안이 강한 게 자기애적 결핍이 강한 거거든요. 자기에 대한, 자기 존재에 대한 그런 수치심이 강하신 그런 분들인 건데요. 나르시시스트는 뭐 자기 우월감에 쩔어 사는 사람들 아니야? 뭐 걔네들이 그렇게 자기애적 결핍이 강한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뭐 간혹 뭐 있을 수도 있는데요. 나르시시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애는요, 가짜 자기예요, 가짜.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쩌다 한번 특별해진 나, 어쩌다 한번 좀 우월해진 그 나,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상상 속의 그 이상적인 그런 나를 나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가짜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인 건데, 나르시시스트를 품고 사시는 분도 이 자기애적 결핍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존재 불안 같은 거죠. 내가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도대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세요. 근데 이제 다른 거는 뭐냐면 자기애적 결핍을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다른 건데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이제 주로 그걸 이제 투사하죠. 이게 이분들이 그 좋은 나와 나쁜 나, 그러니까 그 좋은 나를 우리가 이상화된 나라고 하고, 나쁜 나를 평가절하된 나라고 하는데, 이 이상적인 나와 평가절하된 나에서 이제 굉장히 갈등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상적인 나만 남기고 평가절하된 약점 많고 뭐 결함 많고 쓸모없게 느껴지고 문제 많은 이런 나는 나한테 없다고 믿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자기애적인 결함, 불안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던지는 투사 방식을 많이 한다고 하면, 나르시시스트를 품고 사시는 분들은 그걸 내사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자기를 이제 좀 비난하고 처벌하고 공격하고, 그럼으로써 자기감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피약성 성격 구조하고 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약성 성격 구조라는 건 뭐냐면, 내가 고통받음으로써, 이게 또 좀 헌신하고도 이어져요. 내가 어떤 관계에서 헌신하고 고통받고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존재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분들이 잘 쉬지도 못해요. 자기가 쉬면 안 되는 거죠. 자기 같은 사람은 고통받아야 되기 때문에 쉴 수도 없는 거예요. 남들보다 항상 뭘 더 해야 되고,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남들보다 뭘 항상 더 해야 되고
더 많은 걸 감당해야 되고 그래야만 겨우 좀 괜찮은 나, 사랑받을 수 있는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 고통 속에 있어야 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자기감을 유지할 수 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인 건데 이분들이 그런 성향이 강해요. 근데 이게요, 그 내연적 나르시시스트,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 피해학적 성격 구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도 굉장히 자기가 헌신하는 사람, 피해자, 그러니까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관계에서 되게 약자처럼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을 뭔가 괴롭히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이미지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차이가 있어요. 나르시시스트들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 피해학적 성격 구조를 착취하는 데 이용하는 거예요. 관계에서 착취하는 데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부분 때문에 뭐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자기감을 유지하고 자기의 우월성을 유지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희생했어. 내가 이만큼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잘해야 돼. 나를 특별하게 대해줘야 돼. 이런 마음들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르시시스트를 품고 사는 분들의 피해성 성격 구조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냥 그런 그 고통을 내가 견뎌야만이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걸 자기 것으로 가져오고 자기 비난하고 그 고통받는 걸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것들, 자기의 어떤 욕구나 자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보류하거나 포기하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르고요. 또 다른 부분이 나르시시스트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상화하고 평가절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화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이런 좋은 나도 있고 또 굉장히 수치스럽고 보고 싶지 않은 결함 많은 이런 나도 있단 말이에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이상화 평가절하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뭐만 남기고 싶은 거냐면 얘만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내 안에 좀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내 거라고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똥을 누가 붙였어? 이거 내 거 아닌데 너지? 네가 그랬지? 이러면서 그런 자기의 결함이나 자기 수치심이나 자기의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투사하고 이것만 남기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화 평가절하를 자기 안에서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막 이런 모습이라고 이제 치켜 세우는 거죠. 치켜 세우다가 뭐 이런 모습을 봤다. 그러면은 굉장히 평가절하하면서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 나의 우월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나르시시스트를 품고 사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게 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점점 작아져요. 왜냐면은 마음속에 있는 이상화한 얘가요, 계속 얘한테 뭐라고 하거든요. 너 똑바로 안 할래? 너 그렇게 해가지고 사랑받을 수 있겠냐? 너 그렇게 해가지고 존재 가치가 있겠냐? 너 그딴 식으로 살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이 내면의 이 심판자, 비판자, 검열자, 얘가 계속 얘를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상담에서 이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정말 저도 아프게 느껴져요. 저렇게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하는데 어떻게 저분이 살아남을 수 있지? 아마 저 공격에, 저 칼에 맞으면 정말 열어 나가 죽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자기 비난, 자기 공격이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강력한 나르시시스트를 품고 사시는 그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맨마다 죽고 싶다는 마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분들의 내면에는 특히 이제 내연적 나르시스트적인 모습은 이제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은 공격의 방향이 다른 거죠. 이 나르시시스트를 품고 사는 이런 분들은 공격의 방향이 다 자기 쪽에 있는 거고, 나르시시스트들은 공격의 방향이 결국은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연적 나르시스트하고 외연적 나르시스트도 다른 것 같지만은 결국은 같거든요. 결국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나는 피해자야, 나는 약자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해.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잘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내가 가스라이팅해서 그게 통하기 시작할 때부터 발톱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절대 개의치 않아요. 근데
나르시시스트를 품고 사는 분들은 자기가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힘들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공격하거든요. 예, 이걸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를 못합니다. 내면의 비판자를 멈춰야 되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한테 완전히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기감을 회복하는, 자기의 결핍에서 오는 그 불안감을 회복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바꿔야 돼요. 근데 그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얘부터 좀 만나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걸 대상화한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분명히 내 마음 안에 있거든요. 알 거예요. 저희도 이제 상담 안에서 이렇게 보면, 어우, 왜 그렇게 공격하세요? 어우, 제가 다 아파요. 막 이렇게, 그걸 이렇게 좀 대신 그 마음을 좀 전달해 드리기도 하는데, 얘를 만나가지고 얘하고 좀 얘기를 해봐야 돼요. 야, 너 왜 그렇게 나를 공격하냐?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조금 하소연도 좀 해보고요. 야, 그만해. 난 도대체 네가 원하는 그런 나는 난 될 수 없어. 그게 나는 아니야. 뭐 이렇게 조금 반항도 좀 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야, 너가 정말 원하는 게 어떤 난데 그게 내가 가능한 거야? 뭐 이렇게 좀 타협도 좀 해보고요. 어쨌든 얘랑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얘를 내가 분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좀 삶 안에서 나를 또 비난하고 있다 그러면, 아, 그놈이 나타났네. 이놈이 선생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엄마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악마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건 각자 대상화한 그 이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걔 이름도 짓고요. 뭐라고 짓까요? 악마라고 짓까요? 뭐라고 져야 돼요? 학주라고 질까요? 학생 주임? 뭐라고 짓든 이름 져가지고, 야, 걔가 또 나왔네. 얘가 또 나를 또 그냥 짓 누르는구나. 야, 하지 마. 그만해. 이제 더 이상 너의 말을 내가 더 이상 따르지 않을 거니까 그만해. 뭐 이렇게 좀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 알았어. 조금 잘하란 얘기지. 알았어. 내가 할 만큼만 할게. 뭐 이렇게 좀 타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얘를 좀 대상화해서 내가 떠올려서, 아, 걔가 또 나한테 이러는구나. 이렇게 좀 하는 그런 방식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뭐 중요한 건 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 10년이 뭐예요? 20년, 30년, 어떤 분들은 40년 동안에 계속 자기를 그냥 핍박하면서 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져서 얘를 그렇게 괴롭히십니까? 얘가 울고 있어요. 얘가. 얘한테 좀 힘을 주세요. 그러려면요, 요 옆에다가 있죠. 요 비난하는 이 처벌자. 얘 옆에다가 좀, 한 이만한 애라도 좀, 안 되면 요만한 애라도 좀 세워주세요. 그래서, 아니야, 그렇게 얘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너 너무해. 막 이러면서 내 편이 돼줄 그 마음의 또 다른 대상도 좀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얘가 견지지. 얘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얘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을 떨쳐내질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상적인 나를 막 공격하고 있는 얘는요, 내가 자꾸 만나가지고 조금 좀 작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얘는 자꾸 조금 좀 우쭈쭈 해주고 좀 키워줘가지고 얘가 좀 힘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상화된 나와 평가절하된 이 나가 사실은 다 나잖아요, 그렇죠? 얘도 나고 얘도 나고 내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나들을 다 이렇게 통합할 수 있어야 돼요. 통합할 수 있고 이런 나, 이 안에 더 작은 나가 있죠. 이런 나, 이 안에도 또 있어요. 한 2개 더 들어있는데 이런 나와도 내가 잘 지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나르시시스트들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나르시시스트적인 마음 구조를 품고 사는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나약하고 취약하고 결함 많고 실패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꺼내보고 싶지 않은 그런 내 모습, 이런 모습을 만났었을 때요, 얘를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얘를 없애는 순간 내 마음 구조는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거예요. 얘를 없애는 순간. 이걸 없애고 얘만 남기려고 하는 게 나르시시스트 마음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를 만나면 잘 해주세요.
위로도 해주시고 우쭈쭈도 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래야 그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흥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얘는 내가 대상화해서 나를 막 자꾸 공격하려고 할 때, 야 하지 마, 너 또 날 또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얘는 내가 좀 자꾸 힘 주고 위축돼 있고 지금 핍박 받아가지고 지금 얘 너무 힘들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이만한 애가 계속 공격하고 있어 봐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를 내가 옆에 있어주고 머물러주고 함께 해주고 이런 나도 괜찮다 해주고 사랑해주고 예뻐해주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은 그 나르시시스트를 마음속에 이제 품고 사는 그런 이제 내면의 비판자의 마음 구조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저희 주변에 많습니다. 저도 많이 만나보게 되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자기 안에 자기를 공격하는, 자기를 비난하는 그런 마음들을 조금 멈췄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은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마음말이었습니다.